여러분 혹시 마케팅 들어봤어요? 마케팅? 네. 예. 마케팅이 뭐죠? 돈 버는 거. 제가 처음에 살게요. 마케팅이 뭡니까? 돈 버는 거. 또 광고 같은 거. 광고. 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뭘 받는데? 뭘 받는데? 장사. 또 생각나는 데 말씀해 주세요. 이 퍼실리테이터에 그냥 생각을 확산을 시켜가지고 수행을 시키는데 뭐가 있을까? 전략. 또 전쟁? 마케팅이 전쟁이다. 또 뭐 생각나는 대로 마케팅 하면은 엄청 광범위 할 수도 있고 협소할 수도 있는데 마케팅 한다. 뭐가 있을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시장? 시장? 좋아요. 시장.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마케팅. 자, 이거예요. 맞아요. 마케팅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략이에요. 이 마케팅이라는 뜻이 마켓이잖아요. 시장이 마켓. 그죠? 네.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 건가. 그게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케터로서의 그 능력을 가지면 세상에 가장 유능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잘 분석을 해가지고 전략을 짤 건가. 그 전략이 뭐죠?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한 거야. 결국은 이걸 돈을 다른 말로 이윤을 내기 위해서인데 이 이윤을 낸다는 의미는 뭔가 만들어야 되잖아. 예. 그걸 만드는 게 뭐냐? 설계예요. 설계.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설계를 할 때 이 시장에서 원하는 게 니즈죠. 필요성. 이 니즈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시장이 원하는 설계를 통해서 이윤을 만들어내는 게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품을 단지 설계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설계자였어요. 엔지니어. 말 그대로 일을 용역을 받아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지는 않을 겁니다. 네. 내가 조금은 주도적으로 어떤 회사의 주인으로서 사장으로서 일을 하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시장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시장을 항상 세상이 원하는 게 뭔가를 알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이윤을 회사에 주면은 어때요? 유능한 설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설계를 하는데 이 유능한 설계자는 마케팅 역량이 있더라. 마케팅 역량이 있으면 회사에서 연봉이 2배 이상 차이요. 그걸 제가 원리를 알려드리고 면접을 볼 때도 회사에 취직이 안 되는 사람들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 세상에 대해서 잘 몰라. 예. 면접을 보면 이래요. 당신이 어떤 데 관심이 있습니까? 했을 때 이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회사에서 뽑을까? 아니요. 안 뽑는단 말이에요. 그게 면접을 갈 때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LG 디스플레이 면접을 간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붙고 어떤 사람은 떨어지는 이유가 내가 설계 실력이 좋아서
아니면 학점이 좋아서 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서 뽑는 게 아니고요. 면접을 봤더니 이 사람이 이런 마케팅적 관점에서 어떤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회사에 이런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줘서 이유는 낼 사람인가, 그런 관점이에요. 조금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질문을 받으면 이 마케팅 능력이 있는가의 관점에서 한번 답을 해볼게요. LG 디스플레이에 왜 왔습니까? 했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LG 디스플레이가 좋아서 멋있는 회사니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한 사람은 LG 디스플레이요? 그 LG 디스플레이가 원래 옛날에 레노바하고 같이 LG IBM으로 해가지고 있다가 이제 나눠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디스플레이 쪽이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저 노트북도 LG 디스플레이 레티나도 쓰고 있고, 그리고 근데 선명하고 참 좋더라. 그래서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좀 뭘 해보고 시장이 원하는 선명한 화면의 디스플레이를 좀 만들고 싶어 왔습니다. 이러면 그쪽에서 안 쓸까? 쓴단 말이에요. 왜냐면 소비자의 그 니즈를 정확하게 그 회사의 입장에서 한번 말을 해주면 그 담당자가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이게 당락이 결정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마케터의 관점에서 오늘 조금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세상의 욕구, 이 시장이 원하는 게 뭔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하고, 내가 단지 설계를 한다는 것은 시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를 의뢰를 받아가지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그런 설계의 능력이 아무리 있고 제품을 잘 만든다 할지라도 이거를 새 시장이 원하지 않으면 만들 이유가 없죠. 항상 누군가가 나의 제품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만들고, 내가 제품 서비스를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것도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학교 쪽에서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구 파악이 제일 중요해요. 욕구 파악이. 두 번째가 이거를 욕구, 사람의 그 생각을 수치화시켜줘야 돼요. 제품을 설계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수치화시키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LG 디스플레이에 패널을 만든다. 그럼 그 패널의 그 개발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 사양이 나오느냐. 고객이 원하는 사양이 그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치화를 시키죠. 세 번째가 제품이든 서비스든 여러분은 이제 이런 걸 만족시키기 위한 설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이런 제품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LG 디스플레이 제품을 우리가 샀다, 노트북을 샀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거를 돈을 주고 산 거냐, 만족감, 그런 거잖아요. 그 제품 자체가 어떻든 간에 그 제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죠. 그 만족감이 브랜드예요.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 LG 디스플레이 그 제품을 우리가 썼을 때 그 총체적인 어떤 느낌, 그게 그 회사에 돈을 지불한 이유거든요. 그게 브랜드라고 해요. 마음의 렌즈. 눈의 브레인, 각각의 그 고객의 머릿속에 형성된 이미지, 그게 브랜드.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계를 하더라도 이 욕구를 파악하고 그걸 구체화시켜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하고, 그래서 설계를 했을 때 뭘 파느냐, 결국은 이미지를 파는 거예요. 제가 현대자동차 투싼을 타는데 투싼의 이미지는 어떠냐면 나한테는 참 좋은 차다. 왜? 다른 차보다는 공간 활용도가 좋고요. 그리고 조금 높아가지고 시야가 참 좋아요. 그러면서 저는 거기에 가죽 시트로 해놔가지고 깨끗해. 먼지가 안 나. 그리고 웬만한 옵션 다 있어. 그러니까 저는 26만 킬로를 타도 앞으로 계속 탈 생각이에요. 그게 뭐냐?
그 현대자동차의 투선에 대한 제 이미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가 있으면 또 사게 돼. 근데 반면에 내가 좋은 이미지를 안 가졌다. 그럼 안 사게 되죠. 예. 여러분들도 내가 설계자로서 그 회사에서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만든 그 설계 도면이나 아니면 내가 만든 제품이 어때요? 그 상사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다가가면 그 사람에 대한 몸값이 올라가죠. 예. 그게 브랜드예요.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나의 이미지. 개인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그 이미지가 될 거고, 회사로 말하면 그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 그래서 가보세요. 대학교에 대한 이미지도 브랜드고, 여러분이 앞으로 어느 직장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삼성 하면 삼성이 무조건 들어가고 싶잖아. 어떨 때. 예. 이미지가 그런 거야. 삼성 하면 그냥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게 이미지야. 그런데 그 삼성이 만약에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 그럼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간다. 그럼 돈이 안 돼.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마케팅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뭐냐면 고객이 어떤 고객이 있는지를 알아내고 알아내는 것을 STP라고 합니다. STP 고객을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학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산 상태 이런 걸 가지고 세분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인구, 그 중에 세분화된 고객층들 중에 어느 고객이 가장 공략하기 좋은가. 그래서 타겟팅을 한다고 해요. 타겟팅 한다고 하죠. 보존한다. 예, 타겟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그 고객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우리가 기억될 것인가. 그게 STP예요. 그 다음에 토피라는 게 있는데, 이 고객들한테 우리가 제공할 가치에 그 중에 여러분이 하는 거는 제품을 개발하는 거, 제품을 만드는 거, 설계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이 할 몫이에요. 그런데 유능한 마케팅 능력이 있는 설계자, 즉 유능한 설계자라는 거는 마케팅 능력이 있는 설계자는 이걸 알고 설계하는 거죠. 그러면은 연봉이 계속 올라가요. 근데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 그러면 이거 관심 없어. 그냥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관심 없어.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해요. 자, 오늘 그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들을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그 다음에 회사에 입사 면접을 보더라도 이런 관점에서 입사 면접에 임하면은 어때요? 취직이 잘 돼. 어디 가도 취직이 잘 돼요. 자, 볼게요. 그러면 이 마케팅 믹스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오디오 있죠, 오디오. 예. 오디오 보면 오디오 믹싱이라고 들어봤어요? 오디오 믹싱이 뭐죠? 베이스, 그 다음에 베이직 오디오 제일 점, 중음, 고음, 그 다음 하이파이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볼륨을 이렇게 조절을 쫙 해가지고 내가 제일 듣기 좋은 그런 오디오 영역을 찾아내가지고 믹싱을 최적화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듣기 좋죠. 마찬가지로 이 고객들의 그 필요성에 다가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거를 최적화시키느냐. 내가 제품 설계할 때 제품은 어떤 성능을 가지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가격은 어느 정도의 중가, 저가 아니면 고가 갈든가, 그리고 대리점으로 갈든가, 직접 판매할 것인가, 인터넷으로 판매할 것인가, 오픈 마켓을 할든가, 그리고 광고는 TV 광고랄든가, 라디오 광고랄든가, 온라인 광고랄든가, 이런 거를 하나씩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조합을 하는 거예요. 제품은, 성능은, 예를 들어가지고,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에, 가격은 3,000원 정도에, 5,000원도 있고 6,000원도 있지만 3,000원 저가에다가, 유통은 대리점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촉진은 인터넷으로 광고를 한다. 그렇게 이렇게 믹싱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고객이 원하는 거에 가장 최적화된 툴을 만드는 게, 그게 마케팅 믹스라고 하고요. 멀천다이즈라고 들어봤어요?
멀천다이저나 아니면 기획 전문가, 상품 기획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전부 이런 역할입니다. 고객이 어디 있지? 고객을 우리는 20대 젊은 청 대학생을 타겟으로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예상 고객은 한 100만 정도 될 거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옷은 우리가 어떻게 기획을 해가지고 옷은 이번에는 뭐 복고풍으로 간다. 그리고 가격은 저가로 간다. 그리고 동대문 대리점을 통해서 푼다. 그리고 제품의 그 마케팅은 입소문으로 하신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딱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그 마케팅 능력입니다. 유능한 설계자의 능력이에요. 예.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포피, 마케팅 믹스를 통해서 하는데 전체적인 사업 비즈니스로 보면 거기에는 사람이 필요하고 자금이 투입이 됩니다. 이게 하나의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전체 사업 중에 이 두 가지를 뺀 게 시장하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 거를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정확하게 이제 들어오죠? 이거를 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마케팅은 말 그대로 전략이다. 그래서 전체 영역에서 필요성과 수단과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시장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수단을 가지고 KSF와 Key Success Factor고요. 이게 뭐냐? 비용이 드는 거예요. 비용을 투입을 했을 때 효과가 나는데 효과가 뭐냐면은 베니핏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베니핏에다가 비용을 여러분이 제품 개발할 때 제품 뭐 마켓 아까 포피라고 했죠. 포피 여기 포피 있죠. 이 포피는 전부 돈이 드는 거잖아. 그걸 마케팅 믹스라고 하고 그 중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비용이고 프로덕트와 프라이스인데 가격을 고려한 설계를 하는데 이런 게 전부 돈 드는 일이에요. 그럼 돈 드는 것보다 우리 회사의 매출이 더 높아가지고 이익이 나. 그러면 베니핏 마이너스 코스트를 밸류라고 가치. 그래서 가치가 있냐 없냐는 항상 세상은 그래요. 어떤 대상이 있거나 하면 거기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 장점이 뭐냐면 그게 베니핏이고요. 단점은 코스트라고. 사업가의 그 판단 그 관점은 뭐냐면 항상 단점보다 장점이 많으면 장점이 단점보다 많으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까 말까 할 때 이런 거예요. 야, 돈이 무려 100만 원이나 드네? 그랬는데 장점은 이걸 사가지고 했을 때 300만 원의 가치가 있어. 그럼 200만 원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300만 원 빼기 100만 원 하면 200만 원. 그게 밸류라는 거죠. 그런데 사업가가 아닌 사람은, 마케터가 아닌 사람은 이렇게 봐요. 와, 100만 원이나 들어? 하지 마라. 너무 비싸. 어떻게 100만 원이나 들지? 이것만 보는 거야. 그죠? 어떤 사람은 이건 생각도 안 하고, 야, 300만 원이나 더네? 하자, 무조건.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코스트가 700만 원이 들어버렸어. 그러면 손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래요. 그 사람을 사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를 비즈니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친구를 사귀었을 때 장점이 단점보다 많으면 사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귀어야 돼요. 그런데 친구가 단점만 보는 거야. 아, 그 친구는 매너도 없고 아주 건방지고 못생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사귈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단점만 보는 거예요, 단점만. 근데 알고 보니 그 친구는 그렇게 뭐 성격이 좀 뭐 어떻고 해도 그 친구가 그래도 나름 좋은 점이 많네. 근데 그 좋은 점이 내한테도 정말 좋은 점이야. 그러면은 그냥 사귀는 거야. 그게 비즈니스. 그래서 비즈니스는 베니핏 마이너스 코스트, 즉 밸류가 있으면 친구가 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두루뭉실해. 그래서 좋은 사람, 싫은 사람도 없고 그냥 밸류 관점에서 그 사람이 단점이 많더라도 장점을 더 많이 봐주는 그런 해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덥죠? 괜찮아요? 네. 제품이 되기까지 모든 것을 고려하는 아키텍처. 여러분이
제품을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돈하고 이 사람을 투입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납품해 하는데 여러분이 직장 처음에 들어가면 어디에 집중하느냐? 보통 연구개발이나 제품 설계, 조립, 품질검사 이런 데 배치가 받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저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배치를 받았을 때는 생산 라인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시키는 것도 하면 진짜 조립 반찬밖에 할 게 없어. 나중에. 근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계속해요. 예. 그래서 석사 박사 해가지고 여기서 박사 한 100명만 넣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항상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대표가 됐을 때 이 부분이 작업 반영이 돼가지고 작업 반영들이 그 지금 생산 라인에 필요한 사람 말씀하세요 하면 이제 의견을 말할 때 요즘 트렌드가 시장 마켓이 이렇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품을 개발해 만들어 생산을 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그 시장 트렌드에 맞는 뭐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을 막 하고 이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위에서 보면 저 사람 생각이 있네 하고 여기서 쫙 깔아가지고 여기도 딱 박아요. 왜? 이 사람들은 요걸 모르거든. 이 분야를 잘 몰라. 생산 라인을 개발적으로 잘 몰라. 이런 사람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수직 영전을 시켜가 여기다 딱 해서 사업에 기획팀으로 딱 박아요. 그럼 이 사람은 날개를 단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합니다. 그냥 여기만 공부한 그냥 그 경영만 순수하게 마케팅 이쪽만 한 사람하고 경쟁력이 누가 있을까? 많이 하는 사람이 오면 더 잘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유리한 게 어디 회사를 들어가든 그런 거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쪽으로 갈 수 있죠. 이쪽으로 기획 쪽으로 갈 수 있거든. 그러면 세상이 원하는 거를 보니까 5단계로 이 머리 좋은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정리를 했어요. 사람이 도대체 제품을 구입하는 게 왜 구입을 하는가? 그걸 한번 쭉 보니까 첫 번째가 의식주와 같이 제품의 기본적인 기능을 위해서 사더라. 두 번째가 제품을 사서 보니까 좀 재미가 있어야 돼. 어떤 디자인적으로 예쁘거나 자동차를 보면 막 이쁘잖아. 예. 그 외제차 보면 막 이렇게 미끈하게 잘 빠지는 거 보고 있으면 이쁘잖아. 내 차지만. 이러면서 내 차는 아니지만. 세 번째 뭐냐면 안정감이에요. 차는 뭐든 내가 사면 그게 나를 좀 안전하게 만든 이 차를 열심히 타고 다녀도 고속으로 다니면도 부딪혀도 좀 덜 아플 것 같아요. 그런 차를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차를 탐구로 해가지고 상위 1%다. 그러면은 이 차를 사겠죠, 돈 많은 사람. 예. 예, 그런 거. 그리고 다섯 번째, 존재감이에요, 존재감. 존재감이 뭐죠? 배우 받는 거. 그 아줌마들이, 강남 아줌마들이 백화점에 이걸로 가는 이유가 뭐죠? 배우 받으려고. 거기 가면은, 아이고, 사모님, 어서 오십시오. 뭐 해드릴까요? 하면 집에서는 그런 배우 못 받잖아. 예. 집에서는 그냥 소통 운전하는 아주머니로만 배우를 받는데 거기 가면 아이고 사모님 이러면서 그 잘생긴 아줌마 아저씨들이 거기 직원들이 와가지고 막 굽신굽신 그려봐요. 돈을 써도 돈이 안 아까운 거예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배워주세요. 5가지. 기능, 심리감, 안정감, 소속감, 존재감.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 첨부 파일로 다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다 올려놓은 그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제가 잘 가는 음식점입니다, 이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리의 판교 옆에 음식점인데 이 음식이 얼마 정도에 팔릴 것 같아요? 7,000원? 심하다. 3만원. 또. 2만원. 또. 가격이 원하는 가격은 안 나오는데. 10만원. 야. 진짜 맛있긴 맛있어요. 15,000원. 15,000원. 좀 비싸게 가는데? 이게 얼마 전까지 12,000원에 팔리다가 14,000원 올라갔다가 또 12,000원 떨어졌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한번 봐요. 이 음식점이 어느 정도 잘 되냐면 오후 3시, 4시에 가면 원래 음식점이 산골짜기 있는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많아.
이 집은 언제나 가도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차를 타고 한 10분 들어가야 돼요. 시골. 여기 입구는요, 산으로 올라가. 근데 완전히 조그만 이 1차선 정도 되는 폭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차들이 내려온 차하고 엉겨가지고 겨우겨우 올라가요. 근데 여기가 전사가 잘 된 이유는 봐요. 아까 메슬로 욕구 오간기관점에서 첫 번째가 맛이 좋아야 되겠죠. 기능적으로. 네. 우리로 말하면 설계를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격 대비 품질이 좋아. 한 40까지, 30까지 고사의 음식이 이렇게 한 상이 나와요. 2명이 먹던 4명이 먹든 똑같아. 그리고 혼자 먹기에는 미안하지. 못 가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보는 재미, 신미감, 쾌락. 여기는 여기다가 이렇게 된장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자기가 여기다 뭐 집어넣어 해먹어. 재미가 있어. 그리고 돌솥 비빔밥 있죠. 돌솥도 여기 뭐 이렇게 물 부어가 해먹는 재미도 있고 하여튼 재미가 좀 있어요. 그리고 육회 국물이 다 나와요. 육회 국물이. 물고기도 넣고 바다 닭도 넣어, 뭐 넣으지? 그리고 하여튼 돼지고기도 넣고 다 나와요. 세 번째, 뭐죠? 안전하다. 이 중국산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여기 딱 들어가면 이 뒤쪽에 논밭이 다 있어요. 거기서 따다가 여기다가 장독에다 다 심어놨는데 이게 이거였어요. 너보다 안전하겠구나. 그럼 네 번째가 뭐죠? 네 번째가 소속감. 들어갔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나와. 뭔가 그래도 그냥 대충 먹으러 온 사람은 아니잖아. 소속감이 있고 그래. 다섯 번째가 아이고 사모님 어서오세요 하고 막 이러면 좋잖아요. 신분 사상.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걸 다 만족시켜주면 음식점이 망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창업을 한다 했을 때 이 5가지를 다 만족시켜주면 성공한, 최소한 망하진 않는다. 그런 게 이제 우리 컨설턴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자동차 볼까? 기본 요건은 다 만족시켜요. 기능도 좋고 뭐 승차감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안정감, 이게 뭐냐면 보면 아름다워야 되잖아. 내가 볼 때 BMW 벤츠는 좀 아름다운데 국산차하고 미국, 일본 차는 좀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그래요? 아니? 이뻐요? K5? K5는 이쁘더라.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는데 디자인적인 게 조금 좀 독일차가 더 낫죠? 네. 예. 독일차가 빨라요. 그런 거 있죠, 상대적으로. 안전. 독일차가 좀 튼튼해 보이지 않나? 예. 그죠? 도요타, 이거 컵발진 이런 것도 있고,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이 외제차가 보면 사고가 더 많이 난다니까. 안전하다는 생각돼요. 소속감. 외제차 이렇게 타면 좀, 나는 이런 거 타고 다녀 하고, 저 사람도 외제차 탔네, 나도 탔네 하면서 서로 교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존중감. 이 BMW 외제차들을 타는 이유가 요즘 보면 그걸 사가지고 집 앞에서 고장이 났다. 그럼 전화 한 통화를 하면 레카차가 와가지고 싹 들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수리 다 해가지고 집 앞에 또 갖다 준대요. 그 재미로 돈은 좀 더 수리비가 비싸지만 외제차를 타는 사람도 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계를 할 때 BMW나 벤츠 같은 설계를 해야 되죠. 예. 뭘 하나 하더라고. 그게 뭐죠? 고객이 원하는 거는 아까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그런 거 굳이 안 따져도 요거를 다 만족시켜주는 설계를 하겠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겁니다. 뭐 이건 넘어가고요. 아까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뭐 마케팅에서 이제 세그멘테이션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좀 알고 있으세요. 이게 뭐죠? 인구 통계학적 변수라고 하는데, 성별, 남자냐, 여자냐. 이건 전부 1은 남자예요. 0은 여자고, 나이, 30대, 20대, 40대, 지역은 444. 이거는, 그냥 암호화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서울이 될 수도 있고, 지방이 될 수도 있어. 소득은 3천만 원대, 2천만 원대, 4천만 원대.
직관적이죠. 자동차는 2,500만 원대, 1,000만 원대, 3,000만 원대. 학력은 삼성삼이 대학교 졸업한 3이고, 자녀는 1명, 제로 2명. 의복은 이거는 뭐 30만 원대, 20만 원대, 40만 원대 뭐 이런 것 같아요. 용돈은 50만 원, 30만 원, 70만 원. 직장은 5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면 A 시장은 남자로서 나이는 30대에 지역은 수도권에 살고 소득은 3천만 원이고 자동차는 2,500만 원 정도 되고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고 자녀는 1명 있고 의복은 30만 원 있고 용돈은 월 50만 원 쓰고 직장은 5천만 원 되는 사람이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장을 한번 이 조건에 맞는 사람들 보니까 40%고 이 조건에 맞는 사람 보니까 15%더라. 그럼 이 중에 어느 시장을 공략해야 되느냐? A시장. A 시장이죠? 예.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A 시장은 고객이 많아. 그래서 효과는 높아. 근데 C 시장은 15%밖에 안 되니까 효과는 낮아. 그런데 A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그런데 C 시장은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금방 그 시장에 진입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요거 더하기 요거 15 더하기 만약에 80 정도 85라고 했을 때 요거는 40 더하기 20이잖아요. 그러면은 60이잖아. 그럼 퍼포먼스로 보면 이거는 밸류가 60이고요. 이거는 85예요. 그럼 15%지만 여기를 공략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거를 타겟팅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전략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할 때, 타겟팅 할 때 세그멘테이션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런데 이피션시는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과 같이 엔지니어들이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술적 난이도를 판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피션시, 돈이 많이 드는 건 우리가 쉽게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면 어때요? 15%지만 이 시장을 향해 가요. 이게 전략입니다. 전략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는 걸 보여드렸고, 예. 그래서 이제 전략, 여기 이제 15%를 보니까 성별은 남자하고 나이는 40대고 지역은 수도권이고 소득은 4천만 원이고 자동차는 3천만 원 되고 대학교 졸업했고 자녀 2명에다가 옷은 40만 원 되고 용돈은 70만 원이고 식량은 4천만 원대 15%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제품이 기억이 되는 거 브랜드 포지셔닝이 되고 싶은 게 어떤 건가 보니까 합리적이고 책임 있고 비전 있는 걸로 회사의 이미지가 브랜드 포지셔닝이 되면 좋겠다. 왜? 이 사람들 성향을 보니까 40대 금융권 직장인들이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ST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결국은 두루뭉실한 거를 저렇게 단어화시키고 그걸 수치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마케팅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요건 했듯이 일단 포피를 또 하고 하는데 그 포피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제품 설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쪽입니다. 개념 설계하고 그냥 병행 구매 발주 설계. 상품화 기획을 아까 그 마켓 전문 마케터들이 하는 거죠. 네.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을. 자, 그래서 이제 브랜드 포지셔닝을 했어. 그럼 그 브랜드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포피라고 해가 아까 마케팅 믹스를 가지고 하는데 그래 우리 제품을 개발했어. 유통 채널하고 해서 근데 프로모션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포피 중에 프로모션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자세히 봐요. 웹 2.0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웹 2.0. 그거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건 상식인데 그 요즘 세상을 웹 2.0 세대라고 합니다. 웹 2.0 세상. 얘가 개방, 그 다음에 공유, 그 다음에 소통, 요 세 가지를 웹 2.0이라는 걸로 정의를 합니다. 이 세상을. 요즘은 어때요? 정보가 다 개방이 돼 있어.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정보가 검색이 돼.
그리고 우리 어떤 실시간으로 소통하죠. 카톡으로. 소통을 해요. 그리고 정보도 공유를 해. 그런데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게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어느 정도는 검색이 되지만 중요한 정보는 폐쇄적이에요. 카페에 가입해야지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 블로그는요, 인터넷에 검색이 되면서도 좋은 정보가 어때요? 폐쇄적이잖아요. 그대로 그냥 끌고가지고 가져가면 돼요. 카페는 로그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 중에서 블로그가 제일 개방과 이 폐쇄적인 거에 중간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드백을 받느냐, 소통했을 때. 카톡은 바로 답장이 오잖아요. 통신이잖아요, 통신. 문자 통신. 반면에, 밑에 있는 홈페이지나 이런 건 어때요? 하면은 답장을 못 받죠?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보잖아요. 그죠? 포털 사이트 들어가면 그냥 일반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답장을 받는 정도가 여기는 즉시 받는데 어때요? 소통은 되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정보가 일반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정보를 일반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폐쇄적이다. 반면에 여기는 정보가 많이는 없지만은 의견이 많이 소통되고 있다. 그 중간이 뭐냐면 블로그예요. 블로그는 답글을 즉시 받아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정보도 중간이고 그래서 이 블로그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여러분들 시간이 좀 있어 내년에 만약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다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자기의 그 이력서 쓴다 생각하고 매일 자기의 좋은 어떤 책을 읽은 거라든지 공부했던 내용 아니면 내가 어디 여행하면서 느꼈던 거 이런 거를 일기장 적듯이 블로그에다 올려보세요. 그러면 회사에 이력서를 낼 때 이력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력서에 내가 그 한정된 이력서에는 한정된 내용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력서 담당자가 봐도 거기에서 다 파악할 수 있을까? 없어요. 그런데 그 이력서에 이렇게 썼어요. 블로그에 궁금하시면 블로그에 저희 모든 생각과 모든 행적이 지난 1년간의 그 해왔던 게 다 있습니다. 이래는 거. 한마디로 그 사람이 관심이 있으면 들어가서 본다고. 그리고 이력서에 거기에 있다는 자체가 이 사람은 분명히 마케터로서 마케팅 능력이 있는 엔지니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좋은 회사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번 제가 비용 안 들고 여러분들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지 고민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블로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블로그를 만드냐? 네이버에. 제가 그 네이버에 만드는 거는 뭐 어디 가도 뭐 블로그 만드는 건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런 블로그를 만드시고 그래서 본인의 생각, 좋은 생각 내가 막 이런 거 있죠? 그 부정적인 이야기 절대 올리면 안 돼요. 그냥 이력서에도 내가 부정적인 걸 쓴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블로그에는 좋은 것만 자기 좋은 것만 보잖아요. 이 블로그에 그런 식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친구 답글도 야 이렇게 좀 이런 저급한 언어 같은 거 좀 자제하고 서로가 좀 힘있게 이렇게 잘 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지에도 좋고 고민이 해결이 돼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전 모르겠다. 그러면 제 블로그를 봐가 이런 식으로 하구나. 그거를 한번 힌트를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 볼 거 없이 저를 보시면 돼요. 제가 불과 한 2년? 1년 만에 여기 있었거든요. 1년 전에 저희 모습은 어땠냐? 그냥 카페 앉아서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우리 한번 강의 한번 해볼까? 이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열심히 올리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도 이렇게 알아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또 교수님들이랑 식사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미노 현상이에요.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넘어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고 이걸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1이 에너지를 1.5를 넘길 수가 있어요. 그게 도미노거든요. 도미노는 1.5배를 넘길 수가 있대요. 자기 무게에. 그럼 이게 1.5가 되고 1.5가 되면 1.5의 20선이 뭔지 알아요? 에펠탑이에요. 높이가. 요만한 게 시작된 게 이렇게 돼가지고
20개를 건너가면 에펠탑을 넘기고 에펠탑이 또 뒤에 15개 더 뒤로 가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그 높이가 거기 넘어가면 달나라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15성에 그러니까 한 33성 정도 되면 달나라 거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작게 시작하지만은 파급 효과가 제일 큰 게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파급 효과가 긴가민가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통해서 마케터로서 이거 능력이 뭔가 첫 번째가 시장 욕구파, 두 번째가 수치화시키는 능력, 세 번째가 설계 능력이고 네 번째가 브랜딩입니다. 브랜드. 내가 고객에 어떤 걸 팔 것인가. 그런가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 루이비통 알죠? 예. 우리 동네에 제가 직접 찍은 건데 루이비통에 어느 날 보니까 줄을 세우더라고 사람들. 이게 간판이에요. 간판. 이 사람들은 줄을 서면서 인상이 밝아. 여기 보면 웃는 사람 여기 막 웃고 있다. 웃고 있고 이렇게 줄을 막 한 30번씩 서 있는데도 가만히 서 있어요. 왜 서 있을까? 기분 좋게? 욕구가 있는 거예요.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소속감. 나도 이거 살 수 있다. 그지?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는 마케터의 능력은 결국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데 욕구를 만족시켜주면 저렇게 줄을 세워도 즐거운 거예요. 뭐 이런 게 있고요. 김연아의 이거 브랜드는 뭘까요? 예쁘다. 그죠? 두 번째가 운동 잘한다. 세 번째가 볼까요? 국가대표. 이쁘다. 운동 잘한다가 기술이고 연기도 잘하세요. 스키디어 스케이터들이 보면 연기가 안 되는 애들이 많아요. 막 로봇같이 막 이렇게 하는데 얘는 막 이렇게 하면 샥 이러면 샤방 하잖아요. 샬랄라 하잖아요. 그게 김연아의 특징입니다. 자, 박태환. 키가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단거리 육상에 한 100m에 해당되는 수영이 200m에서 1등을 했잖아요. 예, 그런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냐, 또 몸도 뭐 평발에다가 뭐 가슴 저 기관지도 안 좋고 그렇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저렇게 잘한다는 게 대단하다. 카페베네 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비싸요. 비싸요. 비싸다. 맞아요. 좀 비싸지. 그 요즘 이미지가 좀 비싼 거예요. 나도 카페베네 잘 안 가요. 그래서 비싸지. 동네 카페.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